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기초인문서 455페이지 펴놓으시고요. 455페이지 7번 테마 납세 절차 별표 쓰게 합니다. 31회 시험에서 한 문제 나왔는데 종합 문제로 나오면서 이 납세 절차를 위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32회 시험에서도 납세 절차는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독립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중요하고 별표 3개고요. 그 다음에 납세 절차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배웠는데 취득세 대상은 이번 순환은 그냥 쭉 한번 그냥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이 대상이구나 보시면 다음 순환에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데 토지 당연히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뭐요?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합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토지 포함하고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이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레저 시설, 그래서요 뭐냐면 풀장, 뭐 스케이트장, 그러니까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 뭐 골프 연습장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골프 연습장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주체구조부, 건물과 일체가 될 때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 여러분 이런 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어업권이라든가 광업권이나 양식업권 같은 뭐 권리도 대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차량이라든가 선박, 항공기 뭐 이런 것들, 임목, 또 그 다음에 기계 장비, 또 골프, 콘도, 종합소유시설, 승마, 요트용권 같은 회원권 뭐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이런 것도 대상이구나 한번 보시면 되고 또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입니까? 공부상 취득자입니까?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세에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과세원칙상 이런 건 다 당연한 것들이에요. 등기되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자 얘네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가 없죠? 승계 취득만 과세하니까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래서 차기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된다. 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이런 거 건물에 부착 설치되면 주체 구조부와 건물과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룰 때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자 건물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예요, 가설한 자예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된다는 거. 가설한 자 X 그랬습니다.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세 납세무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아닙니다. 주된 상속자입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대한이 민국이 만세, 상속인 각자라고 그랬습니다. 상속인 각자고 상속 취득한 자산. 그 다음에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동 상속의 경우. 그 다음에 취득세요.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자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그 다음에 비조합원용 부동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을 제외하는 거니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요. 준공 때 조합 명의로 준공이 되더라도 1101동 1101호를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받았다. 1101호 누가 취득세 내야 돼요? 갑, 조합원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유상 취득한 거로 본다고 그랬어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 대가 인정할 수 없겠죠?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에 추정한다예요. 본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무조건 본다.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는 추정한다예요. 그래서 하여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근데 단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다거나 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해서 취득한다거나 이렇게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유상 취득한 거로. 그 다음에 그래서 포인트는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배웠습니다. 납세 문제에서 이번 순환에.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 시기는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데 이번 기초면 과정에서는 가장 그냥 중요한 것만 배웠습니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합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 신고된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상 잔금 지급입니다. 취득세는 이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예요. 계약상 잔금인데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예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등기일 아니에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 명시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때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5가지 머리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객관적 취득 어떻게 해요? 국수, 공판, 법 이거 부 나오면 안 돼요. 국수, 공판법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있어 입증되거나 근데 판결문에서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한 경우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장부로 입증되거나 이런 객관적인 취득은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언제요?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하고 그 다음에 취득 시기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요.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려할 때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로 하고 과세 표준은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의 과세 표준입니다. 세금 계산은 과표 결정되면 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인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자 취득 가액인데요.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신고 납부하니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뭐예요?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나 얼마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 근데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되는데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공시 가격 그러면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해요? 시가 표준액. 그럴 때 우리가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가 표준액으로 지자체장은 이 시가 표준액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을 말합니다. 이게 지방세 시가 표준액도 되고 토지나 주택에 또 국세 기준 시가도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토지, 그다음에 주택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이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그러니까 언제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액이 결정되느냐?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그 신고한 가액이 뭐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더 미달하게 낮게 신고돼요.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자체장이 항상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 관계없이. 자, 객관적 취득만 인정되죠? 어떤 경우? 국수, 공판, 법, 부. 여기서는 이게 들어가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에 줄여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객관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다만 또 이게 있었죠. 올해 2020년 신설된 규정인데 언제든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만약에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어떤 자료에 비춰봤더니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조 규정에 따라 조사를 제대로 검증을 해봤더니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이거보다 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다. 그러면 뭘 과세표현한다고 했습니까? 확인된 금액. 항상 확인된 금액 기억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취득세 세율도 공부했는데 오늘 이번 순환에서는 뭐 세율 용어만 몇 가지 익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혹시 또 주변에서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주택 거래와 관련한 거 이거 물어봤을 때 또 모두 안 배웠다는 둥 모르겠다는 둥 이러면 그러니까 그 정도만 살짝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번 순환은 용어만 익히면 돼요. 취득세는 세율이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취득세 우리 세율이요. 차등 비례세 구조로 돼 있다 얘기합니다. 비례세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게 누진세율이고 과세 표준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뭐라고요? 비례세율이고 이렇게 용어 이번 순환에 익히시고 지자체 장은 취득세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다? 50% 범위내에서 이번 31회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세율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종합 문제에서 등록면허세는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6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재산세, 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등 우리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데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이 전부 다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범위내에서 다 가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다. 당연히 틀린 지문입니다. 지방세는 주요 세금들은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이런 건 우리가 그냥 상식처럼 나중에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취득세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해요. 그러면 그중 어떤 거 적용한다고 했어요? 높은 거 적용해, 낮은 거 적용해? 안 했어요, 이거? 분명히 했는데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그래서 바꾸면 뻔히 뭘 어떻게 바꾸겠어요? 낮은 세율 적용한다고 바꿨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번 나왔었습니다. 최근에도 나왔었고요. 하여튼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우리가 세율을 배우는데 표준세율이요. 뭐 다양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세율에 관해서는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암기 다 하게 될 건데 현재 취득세 세율 구조는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중과세율, 특례세율도 그렇고 우리가 이번 순환에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왜 복잡하냐면 예전에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는데 이 2개 세목을 통합하면서 종전하고 세금 부담은 늘어나면 안 되겠죠? 세목 관소에 따라 통합했는데 그러면서 종전보다 세금 부담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 2개 세목을 통합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차차 나중에 공부해 나갈 것이고요. 근데 취득세 우리가 표준세율 요거는 알아야죠. 유상승계 취득이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 세율이요.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3%예요. 1천분의 33%. 그 다음에 농지 이외 부동산을 건축물이나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나 토지 자 유상승계 취득했다. 몇 프로? 4%입니다. 1천분의 40. 근데 우리가 이제 주택이 이제 문제죠.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 조정대상 지역 내 아직은 못 해도 괜찮아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취득하거나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세율이 1%부터 3%까지 취득가격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격이 6억 원 이하다 그러면 1%, 6억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까지는 복잡합니다.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또 100분의 1을 곱해요. 100분의 1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건데 여러분 시험에서 뭐 취득가격이 7억 7,300만 원일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양심 없이 물어보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크기 같은 것을 높은 거 낮은 거 이런 정도를 물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이요. 자, 취득가격이 이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나 또는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데
만약에 취득 가격이 7억 5천만 원이다. 딱 7억 5천에 취득했다.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2%다. 아까처럼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100분율을 곱하면 그러면 이제 2%가 나와요. 7억 5천일 때 2%. 이것만 딱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7억 5천, 6억보다 크고 7억 5천보다 작으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1점 몇몇 프로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7억 5천보다 크면서 9억보다 작으면 2점 몇몇 프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 요거만 딱 기억하고요. 9억 초과했다는 몇 프로요? 취득한 가격이 9억을 초과했다? 3%요. 그래서 6억 원이야. 6억까지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냐는 자 복잡하니까 7억 5천일 때 2%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9억 초과면 몇 프로다? 3%.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제 취득세 중과세율인데 자 봅니다. 조정대상 이건 모두 해도 괜찮아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면 몇 프로입니까? 8%로 중과세.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 1세대원이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한다. 1세대가 그럼 몇 프로? 12%. 3주택부터는 12% 중과세하고. 근데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1에서 3% 적용되고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3주택일 때 몇 프로? 8%. 3주택일 때 8%. 자, 4주택이면 몇 프로? 12% 이런 식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법인이 취득했다. 법인의 취득은 법인이 다주택을 취득할 때는 조정상 지역 낸지 왠지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냐? 12% 중과세예요. 벌써 외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거 누가 물어볼 때 그냥 보고 대답하면 된다고 했는데 자, 외워버렸네. 외우신 분은 또 까먹지 말고 그냥 외운 대로 그냥 기억하고 계시고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정도 뭐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우리가 세율을 외우게 되고 합니다. 자, 우리가 중과세율과 표준세율 특히해서 이제 중과세율은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세 개 덩어리예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적 운용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번 순환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만 아시면 되냐면 사치성 재산이 뭔지 요거만 좀 아시면 돼요. 우리가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은 이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그 대상인데 그럴 때 사치성 재산,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 연습장이에요, 골프 회원권이에요,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고급 항공기, 고급 승용차, 고급 선박 중에서 어떤 거예요? 고급 선박. 그 다음에 고급 주택. 그래서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 이런 것들이 사치성 재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요 정도 사치성 재산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근데 이제 재산세 같으면 고급 주택을 뺀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이 사치성 재산이고 재산세에서 취득세는 5가지 답니다. 고급 주택 요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 고급택은 다른 세목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그래서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별장, 고급 오락장 이런 거 등록할 때 중과세한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세율 이런 거 배웠고, 뭐 세율 특례나 이런 것들은 교재에는 있는데, 자꾸 이제 뭐 어떤, 이렇게 딴 데서 어떤 수강생 보면, 이 왜 세율 특례는 또 이런 거는 휙휙 지나가고 그냥 강의를 안 해주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여기 입문서에는 보세요. 제가 그러면 입문서, 아무리 입문서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 세율 그래 놓고, 요 앞에 용어만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해놓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최근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과세율이고 특례세율 이런 거 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지금은 우리가 그 다 공부할 의미가 없으니까 다 나중에 차근차근 이제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 학습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세율이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꼭 굳이 이걸 안 해준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답답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 455페이지 07번 납세 절차입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 보시면 납세 절차 어떤 거죠? 보기 전에 우리 그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목 운동부터.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여기저기서 그냥 그 신음소리가 나오는데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어서 봅니다. 쉬는 시간 같은 때만 이제 뭐 이렇게 마스크를 학원에 오면 기본적으로
물 마시거나 그럴 때 빼놓고는 마스크를 안 벗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든지 안전합니다, 하고는. 자, 여러분 보시면은 납세 절차 보시는데, 별표 3개 하셨죠? 자, 먼저 납세지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납세지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납세지는 글자를 한번 보세요. 세금 납부의 장소예요. 세금 납부의 장소인데 관할에 관한 겁니다. 과세 관할에 관한 건데 납세지요. 어디다 세금을 납부할 것이냐? 그러면 자, 지방세와 국세에 대해서 원칙적인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지방세는 납세지가요. 물건 소재지예요. 원칙적으로 물건 소재지.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주소지로 바꿔요.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뭐 등록권자 주소지다 이렇게 바꿔서 자,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납세지가 나왔었는데 자, 뭐 29회인가 그때는 또 정답 지문이었고, 근데 이번 31회 시험에서 또 납세지가 정답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는 납세지를 시원하게도 잘 물어봐요. 하여튼 물건 소재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 아니라는 거. 근데 국세는 집값 가운데서 분별하고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주소지는 이 사람이 서울특별시 만약에 노원구입니다. 이 사람 주소지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요. 고향을 꼭 제가 이 타임에서 물어보죠. 고향을 물어보는데 고향 어디? 눈 질문 좀 마주쳤으니까. 고향 본인. 서울? 에이 진짜 탈락. 자, 고향 어디예요? 제주도? 좋습니다. 저 제주도에 그 뭐 부모님 사시거나 누가 뭐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그럼 잘 됐다. 나중에 맛집 같은 것 좀 줘. 아니 그 현지인들이 가는 그 제주도 있잖아요. 그 맛집을 가야 되는데 진짜 우리 어떤 인강 수강생분이 지난번에 그랬더니 제주도 그 꼭 저 사니까 저기 하신다고 카페에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하여튼 잘 알아놔야 돼요. 아니면 요새 그냥 잘못 가면 그냥 바가지만 피딱시 쓰고 맛도 없고 그냥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가는 맛집을 가려면 잘 알아놔야 돼요. 제주도 현지인들. 자, 제주 특별자치도요. 제주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서귀포시. 좋습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낼 때 여러분요, 자, 제주특별자치도에 내게 아니면 자, 취득세는 특광도니까 물론 도세징수 위임규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시군구에 신고서 제출하지만 우리가 일단 그건 생략하고 과세 주체로 봤을 때 취득세는 납세지가요. 자, 서울특별시 특광도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되니까 서울특별시에 내야 돼요?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내야 돼요? 취득세 어디다 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또는 돈을 갚아서 말소 등기 같은 걸 합니다. 그럴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등록면허세는 어디를 납세지를 해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예요? 아니면 서울특별시예요? 저 노원구예요. 등록면허세는 구도니까. 응? 자, 노원구예요?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예요? 자,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자, 그래서 구도인데 도가 있는 곳에 도잖아요. 그래서 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 물론 이제 재산세는 여기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요? 서귀포시장이에요? 아니면 노원구청장이에요? 어디다 재산세를 내야 돼요? 노원구에 내야 돼요?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내야 돼요? 서귀포시에 내야 돼요? 서귀포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수업했는데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무조건 11개 지방세 세금에 알아서 조용히 하고요. 자,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내죠. 그 다음에 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부동산과 또 이 사람이 노원구에도 부동산이 있는데 자,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합쳤더니
자, 개인별로요. 법에서 정해진 일정 규정금액을 초과해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됐습니다. 그럼 갑이 종합부동산세는 노원구 관할 세무서에 내야 돼요? 아니면 여기 제주도 관할 세무서에 내야 돼요? 그렇죠? 자, 국세는 이 제주도 아무리 비행기 타면 가깝다고 하지만 이번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여기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내든 노원구 집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내든 어차피 국세는 국고로 귀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가까운 데서 분류하고 국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하냐? 주소지입니다. 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자, 여기 역시 제주도 관할 세무서예요? 아니면 노원구 관할 세무서예요? 역시 양도소득세도 주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세는 집 가까운 데 분류하고 주소지,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지방세에서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주소지 그럼 아니에요. 자, 주소지 아니 그러면 틀리고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국세는 주소지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또 드립니다.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X예요.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X예요. 예? 자, X입니다. 노원구에 있는 토지는 노원구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토지는 제주도에 이렇게 자, 물건 소재지, 각각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지 주소지가 아닙니다.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도. 제가 이렇게 꼭 얘기 드리는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꼭 얘기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납세지 강의했더니 쉬는 시간에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를 보더니 교수님 제가요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재산세 고의서 오던 거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간 주부 수강생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인데 이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뭐 윗세우름 같은 그런데 어디 토지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자, 중산간 지역에 여기서 또 한참 들어가서 높은데 그럼 그런데 땅이 있어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토지분 재산세 계산해서 그러면 그 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 고의서 들고서 거기 윗세우름이나 이런 데 토지 힘들게 올라와가지고 거기다가 던져놓고 갑니까 여러분? 토지 위에다가 이 사람 주소지로 고의서를 보내준 것 뿐이지 여러분들. 세금 내면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로 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그러면은 그 1번 납세지 볼게요.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 특별시관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다. 그래서 밑줄은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 밑줄이요. 주소지 아니라는 거. 물건 소재지 밑줄. 징수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 납부하는데,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원칙적으로 여러분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이에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며칠이냐면 60일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며칠에 신고 납부하냐 원칙적으로 60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데 니은번 우리 교재 부동산 거래 신고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거래 있죠? 이거는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거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죠?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더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상속에 의한 경우 봅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자, 이거 실종 선고의 경우는 실종 선고 말일로부터 자 6개월입니다. 근데 밑줄은 여러분요. 밑줄은 보세요. 여기요. 요번 30일에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지문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근데 시험에서 제가 이거 맨날 그랬잖아요. 이거. 자, 물론 이거 제가 시험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여기 이제 가로놓기로 6개월 집어넣는 문제도 나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는 이런 숫자 6개월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온다. 뭐냐면 작년에도 제가 30일에 시험 강의하면서 이번에 계속 그랬잖아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날의 말부터 6개월인데 어떻게 바꾸냐?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아니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했었는데 아니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4월 10일이 상속 개시일이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그래서 10월 10일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10월
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10월 31일, 그죠? 그래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인데 이걸 바꾼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한다. 이러면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험생들이 대개 나오면은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거를 쏙 빼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만 보냐면 숫자만 신경 써요. 숫자만. 아니고 항상 숫자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상속개시일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번에 시험의 지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에 상속주택했을 때 신고납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렸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몇 개월이요? 9개월 내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부고 듣고 당연히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보세요.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있으면 자, 갑과 을은 국내 주소를 두고 또 병은 국외에 주소를 둬요. 그러면 국내 주소를 둔 갑과 을은 6개월 내 신고납부하고 병은 9개월 내 신고납부하고 이렇게 하느냐? 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해야 돼요. 이 한 사람이 외국에 있어가지고 부고 듣고 비행기 편 마련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까지 이 상속은 전원이 도장을 찍어줘야지 상속 등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더 줍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얘는 6개월, 9개월이 아니라 전부 다 상속인 가운데 국외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납부합니다. 9개월 내.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다 밑줄입니다. 상속기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유증은 상속처럼 판단한다고 그랬으니까 6개월이고. 참고 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이요. 참고가 아니라 알아두셔야 돼요.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 밑줄입니다. 증여 계약일 며칠?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신고납부한다고요? 60일입니다. 60일. 증여로 인한 취득 60일이에요. 이거 3개월이나 6개월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상속과 헷갈리면 안 돼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등기 등록하는 경우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 여기 죄송합니다. 자, 여기 봅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는요. 자, 봅니다. 재산권과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여러분 그 교재 밑줄을 어디냐면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거 밑줄이에요. 포인트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거기 여러분 교재 밑줄입니다. 두 번째 줄 맨 끝에부터 있잖아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거기 접수하는 날까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같은 것을 취득했을 때는 이 신고납부기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 신고납부기간 내에 아무 때나요. 등기하기 전까지, 즉 등기등록관서에 자 접수하기 전까지,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지자체에다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서 영수증 첨부해서 그리고 가지고 등록관세에 와야지 취득세 지자체에 대한 영수 안 갖고 오면 공무원 취득세 안 내셨네? 등기등록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등기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바꾸면 뻔하지 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한다. 땡. 등기한 후 30일 내 신고납부한다. 땡입니다. 등기등록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으면. 그래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서 언제까지요?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중요했고요.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추가신고납부입니다. 추가신고납부. 이 추가신고납부라는 게 어떤 거냐 보겠습니다. 추가신고납부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추가신고납부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중과 대상이 아니었어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용상이 된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이게 나중에 중과 대상이 돼요. 취득하고 나서 뭐 사실성재산이 됐다거나 용도 변경해가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중과 대상이 됐다. 자, 그러면 그 법령이 정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여러분 거기 교재에 법령이 정한 날부터 요거 60일 이내 밑줄이고 30일이었다 이게 60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 올해 바뀐 거라 30일 아니고 60일 이내. 중과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표준세율로 처음에 세금 낸 건 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데 가로 여기 밑줄이에요.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자 번호를 달아야 되는데 거기 일단은 어떻게 달았냐면 두 번째 줄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내 455페이지 맨 아래서 위로 두 번째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A번 그리고 맨 마지막 줄 가로 안에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B번이요.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을 공제해, 제외한 금액을 공제해요? 제외한 금액을. 근데 이거 이번 30일의 시험에서 포함으로 바꿔서 나왔어요. 제가 항상 이번 30일의 시험도 그렇고 이거 우리 세법에서는 만, 분, 하나여, 모두 이런 거 또 그러면 꼭 확인해 봐야죠. 그런지 또 포함 제외 이런 거 항상 확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이거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밑줄이요.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넘어가시면 저 끝에 455페이지 맨 끝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요 자 C번이네요. C번. 예, 동그라미 C번. 자 이렇게 해서 A, B, C 세 가지 여기 보세요. 60일 이내 가산세 제외한 금액 신고 납부요. 그러면 이 추가 신고 납부 나오면 요 포인트는 딱 요걸 보는 거예요. 60일인지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한 금액. 자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예요.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보통 징수한다 그러면 틀려요. 요 세 가지를 꼭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넘어가서 봅니다 여러분. 456페이지 456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취득세를 자 비과세 처음에 비과세나 과세면제나 경감받았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당해 물건이 취득세 처음에 비과세 대상이었다가 부과 대상이 되거나 또 면제 경감 대상이었다가 추징 대상이 된 때는 또 밑줄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A번. 자 그다음에 당해 과세표준에 당해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공제해 줍니다.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B번. 공제한 금액을 세액을 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밑줄이고 동그라미 C번입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자 그러면 똑같아요. 이것도 60일 확인하고요.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요.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가 나오면 딱 요거예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제가 올해 시험 보기 전에 어떤 수강생분이 인강 수강생분이 그러셨어요. 어떤 교수님이 그랬는데 요즘은 포함 제외. 요즘은 어떤 교수님이 그랬는데요. 포함 제외 이런 거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거여서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근데 왜 교수님 맨날 포함 제외 이런 거 OX에서도 그렇고 포함 제외 이런 걸 바꿔가지고 자꾸 물어보나요? 이러면서 아니 실제로 올해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그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요거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왜 포함 제외 이런 거를 자꾸 물어보냐고. 근데 지문에 요번 30일 시험도 그렇고 이거 가산세 제외를 포함으로 바꿔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이번에도 그랬지만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확인하고 신고납부 확인하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이 꼭 있어가지고 포함 제외 이런 거 꼭 확인하라고 그러면 확인해야 되는데 누가 트렌드에 맞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고요. 양가로 3번은 여러분 위임징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줄 안 긋고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일자 용도 등을 적어서 납세지 관할하는 시상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세금부가의 징수 권한이 있는 과세권자가 특광도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근데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세징수 위임 규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도청이나 특별시청, 광역시청 가서 취득세를 신고서 제출하라.
강원도 도청 소재지는 춘천에 있는데 그러면 강원도 삼척시나 저 아래 삼척시나 동해시에 사는 사람인데 그분이 거기서도 한참 산골로 들어간 마을에서 살고 계신데 그런 분이 취득세를 신고하러 춘천까지 왔다 갔다 한다? 아이고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집값과는 불불하고 시군구가 위임징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시군구에 신고 제출하고 납부하면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특광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자, 동그라미 2번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자체 금고나 주방세 수납된 기간 뭐 이런 납부하는 얘기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4번 예외 보통징수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일반 가산세.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여기 봅니다.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얘기인데 관련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했던 건데 그대로 이번 지문에 나왔잖아요. 국내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저랑 OX 이렇게 맨날 했던 거예요. 제가 술집에서. OX요. 금방 했는데 OX요?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냐? 자,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이거? 예?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한 후 3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뭐 틀렸어요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돼 있어야 돼? 60일이에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자, 숫자만 신경 쓰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자, 등기한 후 30일에 신고 납부해야 돼 취득세를. 등기를 요하는 자산의 경우에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을 요하는 자산은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내고 와야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등기한 후 30일 근데 60일이라고요? 아닙니다. 30일, 60일 다 틀렸어요. 자, 언제까지다? 접수하는 날까지. 자, 접수하는 날까지고 요거는 말일, 상속기속한다 말일로부터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이어서 보시면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 양구라 4번 예외 보통징수에 관한 내용은 펴놓고 제 설명을 좀 듣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취득세는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데 그리고 좀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아직 많이 이렇게 지나진 않았으니까 앞선 인강을 첫 강의부터 이렇게 각 과목별로 첫 강의를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응이 안 되니까 다음에 또 1월 달에 들을 때 또 좀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계속 남은 기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인강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다른 어떤 수강생분이 보니까 처음 온 수강생이었는데 이미 보니까 오전에 이렇게 우연히 어떤 새로운 분이 이렇게 인사해서 이렇게 해서 인사하고 있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그 수강생이 보니까 인강을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새로 와가지고 오늘 저녁 때 들어올 건데 저녁반에 들어올 건데 인강을 연락이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인강을 보고 저녁에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본이 돼 있는 수강생 그런 분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학원 새로 와가지고 세법을 수업을 들어오기 위해서 일단 앞선 인강을 연락에 지금 대충 막 들려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그냥 이런 얘기 했구나 이렇게 한번 빨리 그냥 멈추지 말고 그냥 들어보고 쭉 한번 훑어보고 그냥 인강 빨리 들리고 이런 내용 강의했구나 하고서 들어오시면 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딱 와가지고 있으니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 오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하는데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합니다. 자, 그럼 어떤 지를 받습니까,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어떤 지를 받아요? 가산세 정도입니다. 가산세. 자, 근데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얘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세 주체가 다시 세금 계산하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가지고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쳐요. 자, 여기 만약에 신고나 불성실인데 가산세가 20만 원이 계산됐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가산세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키고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이런 고지서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보통징수요.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이렇게 신고나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고지서 받고서 근데 세금을 또 미납부해요. 그럼 어떤 죄를 받습니까? 고지서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하면 어떤 죄를 받아요? 가산금. 올해까지는 가산금. 이제 내년부터 바뀌면 납부지원 가산세로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자, 요번에 종합부동산세하고 개정이 또 최근에 또 12월 2일 날 국회 마지막으로 또 이제 예산 부수법안 통과되면서 소득세, 종부세법도 통과가 되고 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소득세법이 또 통과가 되는데 그동안 정부 입법에서 정부 입법 예고된 거에 의해서 제가 원고를 다 썼는데 있죠. 그래서 인쇄 직전인데 이게 갑자기 또 그 없던 내용이 새로 마지막 국회에 통과될 때 포함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양도세도 그렇고 없던 내용이 통과가 됐어요. 새로 의원 입법 중에서 이걸 같이 섞어가지고 하면서 없던 게 통과되고 그런 바람에 책을 또 지금 또 손봐야 돼 지금. 근데 지금 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진짜 이 세법은 이렇다니까 이게 중간에 막 바뀌어가지고 없던 게 바뀌고 그래서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일단 법이 통과는 아직 지방세법은 통과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지방세 입원법 만약 통과가 되면 이제 가산금인데 지금까지는 고지서 발부에 징수하는 세금 납부기 한데 미납부하면 뭐예요? 가산금이에요. 근데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뭐고? 가산세고. 자 고지서 발부가 될 때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데 미납부하면 뭐예요? 가산금이에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지방세도 납부지원 가산세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보세요. 양가로 4번 예외 보통징수입니다. 456페이지 일반가산세법입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에 따른 과세 표준이 확인된 경우 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취득부터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을 취득했을 때 조정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원래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취득이면 8% 중과세잖아요. 근데 종전주택 살던 거 팔고 이사 가려고 신주택을 취득하는 이런 경우에 그런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으로 그래서 취득하는 그런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를 적용받아요. 조정상적인 2주택 취득인데도.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요거 팔고 일로 이사 가려고 취득한 거고 이 신주택 취득부터 종전주택을 뭐 예를 들어서 1년 내 처분하겠다 했는데 처분을 못 해요. 기간 내.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을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고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그래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가지고 보통징수로 징수한다. 그런 얘기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산세는 뭐 신고 관련한 가산세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도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깝니다. 그래서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는 몇 프로? 40%고 그냥 무신고는 몇 프로고? 20%고 과소신고했을 때 몇 프로고? 10%고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제 내년부터 개정안에 의하면 납부지원 가산세가 1일 0.02% 적용됩니다. 이게 합한계 가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중과산세라는 게 있어요. 중과산세가 있는데 중과산세 대상 봅니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자, 밑줄은요.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밑줄이고 매각의 동그라미야. 그냥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신고만 안 한 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매각까지 했어요. 아유, 그럼 아예 그냥 조세 포탈하려고 작정했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싹 팔아버리기까지 했으니까. 그럼 조세 포탈 우량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산출세액의 몇 부예요? 100분의 80 밑줄입니다.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가산세. 그래서 이거 100분의 80을 80% 중과산세인데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80입니다. 자,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을 때. 이게 포인트입니다.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 중과산세입니다. 100분의 50 아니고 80%고. 근데 이제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만 일단 틀을 딱 잡고 나중에 살 붙이는 게 좋으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하여튼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꼭 기억하고 457페이지입니다. 3번 면세점입니다. 세금을 면해 주는 건데요. 면세점. 자, 취득가액이요. 얼마요? 50만 원이요. 50만 원. 여기 보세요. 밑줄입니다. 취득가격 50만 원. 이
할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 더럽게 제가 그러냐고요? 예. 미만으로 바꾸면 틀려요. 미만 아니고 합니다. 근데 또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돼지꼬리 땡냐에서 이거 산출세액 X 해놓으세요. 취득세 산출세액이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 데 이러면 틀려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이라는 것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한 게 이거 산출세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가격이 과세표준이니까 취득 가격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 이거 아닙니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에요.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일 때 취득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요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하라는 것은 포함해서 아래로예요. 예? 포함해서 아래로가 이하인데, 자, 요거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요게 지금 자, 요게 얼마예요? 50만 원이요. 자, 50만 원. 요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50만 원은 과세해야 안 해요? 50만 원 과세 안 해요? 안 합니다. 50만 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면세점이 50만 원이에요. 취득 가격 50만 원일 때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동그라미 2번이 이번에 취득세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그 종합 문제에서 정답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정답 지문으로 나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 지문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한 번만 제가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주로 바꿔서는 안 나오고 바꾸기가 애매해요. 이거 바꾸면서 결국 숫자 이거 하나 바꾸는 건데 큰 의미가 있지 않고, 그래서 이거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옳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옳은 거 골라라 해서 정답 지문이었어요. 보세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요. 그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요? 1년 내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경우에 각각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이요.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일구의 건축물, 한 구에 하나의 구익된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첫 번째 규정만 있고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첫 번째 규정만 있고 이 두 번째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해요. 자, 계약서를 쓰는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계약서를 쓰는데요. 보세요. 계약서를 쓰는데 이렇게 합니다. 먼저요, 요만큼만 먼저 취득해. 이게 일필의 토지 또는 일구 건축물 취득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요만큼만 먼저 취득해요. 취득가격이 50만 원이죠. 면세점 적용받고, 자, 얼마 안 있다가 취득 후 1년 내에 있죠. 1년 내 인접한 토지 건축물 이거 또 취득합니다. 48만 원 면세점 50만 원이니까 또 이거 얼마 있다가 50만 원 취득해요. 요만큼을. 그러니까 면세점. 자, 계약서를 한 50만 원치씩 끊어가지고 이만큼 쓰겠죠? 사람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끊어서 50만 원치씩만 취득하면 취득세, 저 면세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머리 군 걸 막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이걸 각각 하나의 전후의 취득을 하나의 취득, 일필의 또는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취득으로 보니까 이 사례 같으면 148만 원이니까 50만 원 넘었으니까 취득세 과세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잔머리 구는 걸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야금야금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한 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4번 취득세 부가세는 그냥 제목만 하시면 돼요. 이번 순환에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취득세 납세문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내야 돼요. 농특세, 지방교육세도 같이 내야 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받고 이제 등록면허세입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등록면허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